연애 프로그램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었던 여성 출연자가 결혼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임신 상태로 남편을 숨지게 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자해까지 하면서 말이죠. 결혼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서국입니다. 두근두근 스위치라는 중국 유명 연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화제성이 아주 높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만큼 논란거리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초반 한 여성 출연자가 자전거를 타고 웃느니 BMW를 타고 우는 게 낫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녀의 발언은 그 당시 많은 중국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은 짜여진 각본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출연자 중 일부는 홍보용으로 출연했지 진짜 연인을 찾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출연자는 짝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게 분명했죠.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출연자들은 하나 둘 본인의 짝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사건이 바로 여성 출연자 중 한 명인 왕자에게 발생한 일입니다. 2011년 4월 왕자는 두근두근 스위치의 129회 여성 출연자 2번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고백으로 한 남자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으로 인해 왕자는 가장 진정성 있는 여성 출연자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1979년 12월 5일에 중국 산시성 예난 출신으로 화목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부동산 관리인이고 어머니는 약사였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왕자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1998년 왕자는 북서대학교에 입학하여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다양한 교내 활동을 했는데 학교 편집부 책임자였으며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세계 도서 출판사의 시안시점에서 도서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배운 여자라 그런지 배우자를 찾는 데 조건이 많았습니다. 왕자는 2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남편감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31세가 됐는데도 미혼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지 못한 채 홍기가 잦아 가족들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왕자의 할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랜 소원은 왕자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인데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 당시 중국 전역에 열풍을 불고 있던 두근두근 스위치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왕자는 잘생긴 남자 출연자들이 본인보다 못한 여성들과 인연을 맺는 걸 보고 묘하게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2011년 4월 드디어 그녀는 126기의 2번 출연자로 두근두근 스위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국문과 전공자에 졸업 후에도 글 쓰는 일을 하며 언변이 화려하고 아주 직설적이고 솔직하였습니다. 왕자는 저는 이 무대에서 소울메이트를 찾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생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깊이는 가족과 사랑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저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랑이 있는 곳이 나의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초반까지는 왕자의 마음에 드는 남성 출연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회에서 장천이라는 남자가 4번 출연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장천이는 그 당시 30세로 베이징의 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한때 암 환자였지만 힘든 치료 끝에 결국 완치했습니다. 사업도 여러 번 실패하여 파산했지만 마침내 이겨내고 사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잠깐의 소개 영상으로 장천이의 물질적 조건이 괜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근두근 스위치에서 조건이 좋은 남자 출연자가 많았습니다. 그의 배가 부른 이미지는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여 결국 참석한 출연자 중 왕자의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장천이의 경험은 그녀를 감동시켰고 모니터 속 왕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지하고 감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男嘉宾您好，刚才看了你的 VCR， 你说半年内想结婚，然后想有小孩子，这个想法跟我是一样的。因为去年我的爷爷去世了，他很遗憾我没有结婚。其实我一开始不太喜欢来《非诚勿扰》，因为我是一个觉得感情不是应该是一个在拘谨的环境下去经营的，我喜欢自由的去恋爱。但是我觉得我的父母真的很希望我幸福，
然后我也很希望我幸福，因为我找这份感情我真的找了很久。我曾经认为我是一个为爱可以去走天涯的人，我认为有爱的地方就是我的天堂，真的是这样子的。但是我不知道我为什么找我这份爱，我找了这么久，我觉得我真的找得很辛苦。所以我现在我真的很想有一个家，然后跟他一起去过好每一天，去珍惜我们的生活，因为我真的很想幸福，让我的爸妈也幸福，让我的所有的亲人都为我放心。所以男嘉宾，我知道你生过病，我知道你也破过产，我知道你肯定是一个会珍惜的人。我现在真的是好好的去想珍惜我生活中的每一天。我不管他是生老病死，也不管他是贫穷富贵，哪怕他一无所有，我愿意跟他一起去奋斗，因为我觉得这是我想要的生活。人生是一种付出，而不是索取。我真的愿意为你做任何事情。谢谢。이 고백으로 왕자는 역사상 가장 진정성 있는 여성 출연자로 불리게 되었으며 마침내 두 사람은 손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왕자는 장천희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행복하게 무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인터뷰에서는 그녀는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남자 출연자를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왕자는 이 모든 걸 겪은 끝에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비극이 시작됐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32세의 왕자가 두근두근 스위치에서 남자친구를 찾아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지 불과 보름 만에 그녀의 SNS 팔로우는 거의 1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친척과 친구들은 TV에서 왕자의 고백이 성공한 걸 보고 모두 그녀에게 전화하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왕자의 사랑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녀와 성공적으로 손을 잡은 장천희는 방송이 끝난 후 왕자에게 미국 출장을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왕자는 SNS에서 두근두근 스위치를 끝낸 후의 마음을 공개했습니다. 2011년 5월 9일 남성 출연자와 손을 잡았는데 22일 해외로 출장을 떠난 후 다시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5월 11일에는 너무 기쁘네요. 저희 남자 출연자가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5월 19일 저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왜 사라졌나요? 장천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소식은 두근두근 스위치의 출연자들과 왕자의 친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한동안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팬들까지 왕자에게 뒷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모두들 왕자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왕자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끼고 결국 자존심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체에서 장천희를 찾아갔었지만 그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베이징과 시안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사실 장천희는 왕자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방송 분위기에 밀려 방송 도중 그녀와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불을 켜인 여성 출연자여서 장천희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혼자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솔직한 고백은 현장의 분위기를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장천희는 할 수 없이 두 사람 모두에게 괜찮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그는 대충 이유를 대어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뜻밖에도 그녀는 꽤 진지하게 생각 중이었던 것입니다. SNS에 뒷얘기를 올리자 많은 팬들은 그녀에게 공감하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중 원원이라는 네티즌이 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SNS에 댓글을 올려 그녀가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원원과 왕자는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원원이 왕자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원원은 프로그램 당시 왕자의 진심이 담긴 연설을 보고 아주 감동받았었죠. 원원의 본명은 허자원이며 키가 180cm이고 왕자보다 2살 어리며 시안의 한 은행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시안에서 대출로 집을 구매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전부 교사였는데 왕자의 집안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고민도 하지 않고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원은 물러서지 않고 왕자가 힘들 때마다 나타나 위로해 주었습니다. 2011년 5월 27일 마침내 왕자는 고백에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왕자의 SNS에는 두 사람의 달콤한 순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어 상견례 후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연애 감정이 진정되자
왕자의 불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원원은 은행의 평범한 직원이며 그가 구입한 주택도 대출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더욱 불만스럽게 한 건 두근두근 스위치에 출연한 이유, 함께 무대에 섰던 여성 출연자들과 연락하며 지내왔는데 부자와 만나고 있다는 둥, 광고 제의를 받았다는 둥, 책을 출판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는 둥, 배 아픈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만 못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본인만 일반 사무원을 만나 결혼하고 앞으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1월 1일, 새해에 원원과 결혼하려던 계획도 그녀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지만 설날 직전에 왕자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32살이라 만약 낙태하게 되면 앞으로는 임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2012년 1월 30일에 아이를 위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4월에 두 사람은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불과 4개월 만에 남편의 참변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 왕자는 회사에 출산 휴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배가 점점 커지면서 왕자의 몸매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근두근 스위치에 출연할 때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다시는 그런 사치스러운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매우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5월, 왕자는 또 다른 여성 출연자로부터 청첩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개가 넘는 테이블에 30대 이상의 고급 차량으로 신부를 픽업하는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결혼식과 비교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화풀이 하였습니다. 원원은 사람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 라고 그녀를 위로했지만 왕자는 계속 화를 내어 원원이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계속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면 내 생각에 당신은 두근두근 스위치를 다시 참가하는 걸 추천해 라고 말했습니다. 원원의 비꼬는 말에 왕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 후 왕자는 자신의 노트에 아래와 같은 말을 적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결혼해달라고 애원한 거야. 그리고 그가 나를 임신하게 하고 얼굴에 점이 있고 몸매가 망가진 유부녀로 만든 거야. 나는 그 때문에 매일 시집살이하며 후손만 이어가는 보잘것없는 여자가 됐어. 왕자는 남편을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부인에서 일반 주부로 변하게 된 건 전부 원원의 잘못이라며 본인이 임신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심각한 말다툼에 결국 양측 부모님까지 개입하였고 원원이 먼저 사과하여 일단락되었습니다. 6월이 되자 원원의 일이 바빠졌습니다. 야근과 이른 출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때 왕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경제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카드에도 돈이 별로 없자 미리 돈을 빼돌린 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왕자의 불만에도 원원은 다투고 싶지 않아 아내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그는 게임만 하고 아내가 화내는 걸 내버려 두었습니다. 원원은 자신이 침묵하면 아내가 누그러뜨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원원의 어머니와 왕자가 정신과에 간 적이 있었는데 왕자는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종종 불안을 느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후 원원은 종종 아내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져 그녀를 안정시켜 주었지만 사실 일시적이었습니다. 2012년 7월 31일 아침, 원원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왕자는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남편에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원은 어이가 없어 왕자의 손에 있던 노트북을 빼앗았습니다. 알고 보니 함께 방송에 나왔던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다시 좌절감을 느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원원은 화를 내며 아내에게 더 이상 무대 생각을 하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또다시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1일 원원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왕자는 또 갑자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원은 당신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내가 도구를 가져다 줄게 라고 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날카로운 도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왕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집 밖에서 산책을 하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원은 그녀에게 식사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먹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원원은 더욱 화를 내며
이제 곧 출산할 건데 그런 영양가 없는 걸 먹으면 어떡해? 라고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왕자의 머릿속에는 남편에 대한 징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삶은 결코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자의 마음에는 미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숨지게 하고 남편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지자.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새벽 3시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왕자는 배가 부푼 상태에서 깨어나 수박을 자르는 날카로운 도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로 걸어가 자는 남편을 향해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어는 고통으로 잠에서 깨어났는데 눈앞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반격하지 않고 붉은 액체를 흘리며 속옷 차림으로 복도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왕자도 그를 뒤쫓아갔습니다. 다친 원어는 아내를 바라보며 제발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왕자는 다시 남편을 향해 찔렀습니다. 원어는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엘리베이터 안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그를 쫓으려고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 들어갔는데 그 순간 드디어 자신이 충동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걸 보곤 바로 집으로 달려가 경찰과 응급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그녀는 부엌크로가 날카로운 도구로 본인이 다친 것처럼 위장하여 반격하려다 남편을 다치게 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당시 왕자는 횡설수설했는데 범죄 현장이 그녀의 말과 일치하지 않아 그녀의 거짓말이 바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치료에 왕자와 태아는 괜찮았지만 원어는 과도한 부상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임신하여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 만에 그녀는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왕자는 출산과 산후조리 기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부모가 그녀의 곁에서 돌보아 주어 큰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수유기간이 끝나고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법의학자의 확인 결과 왕자는 산전 우울증을 앓고 있고 또 범행 당시 자극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원원의 부모는 매우 슬퍼했지만 손주를 보아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왕자는 상징적인 배상금 3만 위안을 지불하고 원원의 부모로부터 양해각서를 서명받았습니다. 2013년 4월에 법원에서는 왕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또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구한 점과 그녀가 자수한 걸 고려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여 결국 징역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자는 항상 품위 있는 여성처럼 행동해왔지만 사실 돈도 기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근두근 스위치에 출연한 후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편집자로 남편 원어는 은행원으로 두 사람 모두 교사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허영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삶의 많은 고민은 우리가 맹목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을 잊은 데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가진 걸 보고 있고 불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걸 보고 있습니다. 자신과 화해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왕자는 그 이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